자, 오늘도 전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우리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유수의 계리직 수험 소식 유파발 시즌2. 자,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유파발은 2016년도 계리직 시험 때부터 이제 유수의 수험 뉴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계리직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요. 자, 2018년도 때는 여러분들이 유파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자, 유수가 전달하는 계리직 수험 소식이다라고 해서 유파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셔서 자, 유파발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계리직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 대비로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유파발 시즌2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유파발 시즌2에서는 이전보다 보다 다양한 메뉴들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 많은 합격자분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리직 대부분의 합격자분들이 우리 유상통 강의를 수강하신 우리 가족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합격하신 합격자분들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여러 가지 공부 노하우라든지 또는 뭐 격려의 이야기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합격자분들께 직접 듣는 그러한 코너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특히 계리직은 다른 직렬과 다르게 좀 독학으로 또는 이제 인강으로 혼자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기간 내내 굉장히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많은 내용들, 뭐 공부 방법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도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 이야기들을 뭐 직접 듣는 그러한 코너들도 마련했고요. 자, 앞으로 이제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유파발 시즌2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에 이제 이 유파발도 올라가게 될 텐데, 제가 유튜브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이제 8살이 된 딸아이가 있는데, 아마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두신 특히 주부분들은, 공감들 하실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없이는,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같은 데 가도 유튜브가 없으면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워낙 아이들 요즘 유튜브 보는 거 너무들 좋아하죠. 저도 사실 좀 줄이게 하고 싶긴 한데, 또 어쩔 수 없이 또 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딸아이가 요즘 뭐 다들 아시는 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뭐 헤이진이 요즘 뭐 또 허팝도 많이 보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예, 그리고 흉내도 굉장히 잘 냅니다. 제 딸아이가 흉내 내는 거 보면서 저도 꼭 이걸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자, 앞으로 유파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유상통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나 구독 버튼이 없겠네요. 그죠? 그 유튜브에서 유파발을 검색하시거나 또는 에듀온을 검색하시면 저희 에듀온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파발 이외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다양한 무료 강좌들을 지금 제작해서 앞으로 계속 서비스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자, 유파발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파발 첫 번째 순서는 빨간 우체통 코너입니다. 자, 이 빨간 우체통 코너에서는 계리직 시험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계리직 시험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시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제가 계리직 시험과 관련해서는 가장 정확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렸다라고 하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또는 여러분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앞으로 이 빨간 우체통 코너를 통해서 계리직 시험 일정이라든지 다양한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빨간 우체통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저금통입니다. 이번 여러분들 그 합격하시면 천안에 있는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연수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번 18년도 합격자분들을 만나뵈러 제가 천안에 갔을 때 합격자분들이 주신 선물이에요. 뒤쪽에는 이렇게 편지도 쓰셔서 유리님이 주신 선물이네요. 이거 5개인가 6개인가 받아왔는데,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정확한 소식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괜히 뭐 카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 루머들, 자, 이러한 것들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이 빨간 우체통 코너에서 전달해 드리는 소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뭐 누가 뭐래도 궁금해 하시는 것은 이제 계리직 시험 일정 관련된 부분이겠죠. 일단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례적으로 2018년도에 시험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연이어 19년도에도 시험이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전과 다르게 아주 이례적으로 미리 공지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1월에 이제 펀드 내용이 추가된 새로운 우편 및 금융상식 자료를 1월에 발표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혼선이 좀 있는 거예요.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1월에 공고가 나면 빠르면 4월에 시험이 시행될 거다라고 하는 막 추측성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항상 이제 그런 추측성 글들이 올라올 때는 제가 아는 지인이 우정사업본부에 고위직에 있는데 뭐 이런 전제를 달고 항상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루머 글들이.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우정사업본부 측으로 확인한 내용을 팩트를 그대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1월에 발표되는 것은 우편 및 금융상식 자료를 아주 이례적으로 이전과 다르게 이전에는 시험을 공고하면서 우금 자료를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추측에는 1월에 공고가 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내용은 1월에는 우편 및 금융상식 자료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리 하실 수 있도록 먼저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것이지 시험 공고는 아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정확한 그 결의 인원이나 이러한 것들 조사도 안 됐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1월에는 공고가 나는 게 아니고요. 우편 및 금융상식 자료 발표만 되는 거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시험은 일단 물 건너 갔다. 자, 물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뭐 미리 오래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빨리 봤으면 하고 원하실 거고 준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늦게 봤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있으실 건데 자, 어쨌든 정확한 소식은 그거예요. 4월 시험은 일단 안 됩니다. 1월에 공고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공무원 시험은 적어도 3개월 전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시험은 일단 물 건너 갔어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5월, 6월, 7월 또 7월 이후로 밀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를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7월 정도까지는 시험이 시행될 건데 그렇다면 언제쯤일 것이냐? 이제부터는 제 예측이에요. 지금까지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정확하게 확인한 팩트고 지금부터는 제가 예측하는 내용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2018년도 때 3월 공고가 됐고 7월 시험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굳혀져 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3월 시험에 7월 시험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뭐 5월, 6월에 치러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틀렸다라고 해서 또 유수추길로 마시면 안 돼요. 이건 저희 예측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안내드렸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공무원 시험은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게 되는데 이 출제를 할 때 아시다시피 이제 거의 감금을 당하죠. 예, 합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방학 기간 중에 감금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이나 6월 시험을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도 조금 더 뭐 급히 서두를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도 때 아시다시피 대규모 인원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에 대해서 아주 조급한 사항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보면은 18년도 일정과 비슷하게 3월 공고 7월 시험을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예측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합니다. 일단 1월에 발표되는 것은 우금 자료가 발표될 건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곧 뭐 정리가 되는 대로 발표가 되겠죠. 자, 우금 자료가 발표되는 것이고 시험 공고는 아니라고 하는 거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시험 예측은 일단 저의 예측은 이전과 똑같이 아마 3월 정도에 공고를 하고 7월 정도에 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그렇게 예측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최근에 저희 이제 질문 올라오는 거 보면은 4월 정도 시험을 막 예상하셔서 시간은 없는데 지금 다급한데 심화학습 건너뛰고 기출로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들 하시는데 조금 여유 있게 여유 시간 두고 한 7월 정도를 디데이로 잡고 일정을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는 게 그렇다고 또 너무 느슨해지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좀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한 뭐 6월 정도다라고 디데이 잡아버리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세요. 네, 만약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6월에서 7월로 시험이 미뤄졌다 그러면 예를 들어 7월이다 그러면 한 달 남잖아요. 그 한 달이란 기간 동안 또 다시 복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한 6월 정도를 디데이로 잡고 공부를 진행하시면 좋겠다. 그러나 제 예측은 7월이지만 자 어쨌든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시되 또 너무 또 늘어지게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된다. 자, 따라서 디데이를 어느 정도 잡고 언제까지 무슨 과정을 어떻게 마칠 건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이번 빨간 우체통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1월은 우금자료 공지만 되는 겁니다. 시험 공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 확인을 했고요. 제 예측은 약 7월 정도 시험이지만 6월 정도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 학습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시라는 거 전달해 드리면서 자, 빨간 우체통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캐리직 시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코너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기존 우리 유상통 합격자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소식을 함께 제가 대신 물어보는 합격자와의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지금 연수원에 계신다고요? 네, 지금 천안 연수원에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아까 뭐 끝나고 한 6시쯤 안 돼서 했습니다. 저번에 그 일기 합격자분들 뵈니까 네. 그 연수원 밥이 되게 잘 나온다고들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네. 와서 먹어보니까 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나오네요. 그래요? 네. 오늘 금요일인데 어떻게 또 이 시간에 연수 끝나면 주말에는 외출이나 댁에 가실 수 있지 않나요? 예, 저는 좀 여기서 좀 할 게 좀 개인적으로 있어서 그냥 남았습니다. 저희 또 전화 연결 때문에 또 일부러 또 못 가시고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또 네. 그건 또 뭐 개인적으로 또 시간도 좀 갖고 싶어서요. 그러세요. 이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보다 이제 연배가 조금 높으세요, 그죠? 그래도 저한테는 우리 선생님이신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으로 호칭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뭐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연령대는 좀 비교적 많은 편이고요. 네네. 한 50은 좀 넘었습니다. 이번 그 합격자분들 중에 네. 혹시 최고령자이신가요? 아마 좀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따로 뭐 확인하는 거는 없었지만 네. 다녀보면은 제가 제일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들도 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제가 뭐 최고 연령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제 아마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네. 좀 연령대가 좀 뭐 40대, 50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 면접이나 이런 데서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 필기 준비하시면서 이제 그런 걱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뭐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전혀 연령이라든가 뭐 네. 점수가 이제 공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네. 뭔가 모르게 조금 불이익보다는 좀 단점으로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면접에 이제 들어설 때부터 네. 뭐 그런 거는 사실 기우였었구나. 뭐 그런 상황 발생되지 않는다는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 면접 보실 때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질문 이런 것도 면접에 좀 있으셨나요? 준비는 했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저한테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전혀 그러니까 연령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그죠? 네, 네, 네. 이번 합격자분들도 물론 이제 최고 이제 고령이시라고 하죠. 고령이라니까 좀 그런데 연장자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그 40대 합격자분들도 좀 계신가요? 생각보다는 좀 있었습니다. 네, 40대. 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좀 40대나 이제 50대 되신 분들도 또 네. 용기를 좀 잃지 않고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또 합격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제일 많은 비중은 아마 한 30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40대 정도 돼 보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좀 있었습니다. 요번에 저희 일기 연수생분들 합격자분들 만나러 갔는데 한 70분 좀 안 되게 오셨거든요. 2기 연수가 더 인원이 더 많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연수원 숫자요. 예, 좀 더 네네네.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 지금 191명으로 알고 190. 있어요. 요번에 또 제가 천안에 만나러 뵈러 가면 아무래도 더 많이들 오시겠네요. 아유, 바쁘신데, 아, 이 저, 만나 뵈러 가야죠. 아니, 아유, 저 고맙습니다. 그 혹시 선생님 그 계리직 시험을 네. 필기 시험 처음 준비하신 거는 한 그럼 몇 개월 정도 그러면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 한국사는 제가 한 12월 한 중순 정도 경부터 이제 봤었고요. 네, 그때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했었고, 6월 달부터는 이제 회사를 이제 퇴직하고, 네. 이제 컴퓨터 일반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사를 처음 준비하실 때는 계리직 공무원 준비를 미리 염두에 두고 12월부터 그럼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준비하신 지 7월 시험이었으니까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되시네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이게 보통 계리직 같은 경우도 물론 요번 시험은 이제 좀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죠. 시험 문제가 조금 이제 갑자기 바뀌면서 네, 네, 유출 사건으로 네, 쉬워지면서 네, 짧게 단기간 준비하신 분들이 의외로 합격자분들이 이번에 많아서 조금 네. 특이한 경우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 7개월 정도 준비하셔서 합격하였으면 보통 20, 30대도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음, 그게 음. 대단하십니다. 노하우나 네.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국사나 컴퓨터 일반을 뭐 컴퓨터 계통 전공을 하셨다거나 뭐 한국사 계통에 전공을 하셨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시죠? 예,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농대 네, 출신이고요. 네, 근데 한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었던 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상당수 이렇게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그 요약집을 갖고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아, 요약집이요. 뭐 필기노트 뭐 네, 이런 거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필기노트든 아니면 용어 위주로 이렇게 저기 돼 있는 교재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길게 서술형으로 돼 있는 교재를 사서 그걸 계속 읽었습니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교재면 혹시 뭐 어떤 교재든 상관없거든요. 말씀해 그래, 주셔도 되나요? 무슨 교재였는지? 음, 전한길 아, 전한계 교수님 거, 교수님. 네, 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한국사는 뭐 불멸의 일타시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번 합격자분들 저희 그 통계 내봐도 네, 가장 대다수는 역시 전한길 강사님 그 강의 들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뭐 저희 뭐 유상통 홍보하는 그런 뭐 이렇게 의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네. 정말로 공부하신 과목 이런 강사님 뭐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 뭐 네. 한국사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의 어떤 삶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 짧게 짧게 요약으로는 공부하는 게 저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전체적 흐름이 이제 중요하다고 흐름이 생각하신 예,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아, 흐름으로 공부해야지 기억이 오래 가고 네네. 요즘 출제 경향도 어떤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종합적인 어떤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네, 서술형으로 읽으면서 읽어야지만 그 흐름도 익혀지고 네. 또 문제 풀 수 있는 그 능력도 좀 길러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강의를 한 번만 듣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제가 이제 교재를 반복을 했습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이제 무한반복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뭐 계속 반복하다 보면 네,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네. 또 문제풀이 할 때도 기출문제 풀 때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계속 반복하면서 여백에다가는 제가 알고 있는 또 지식도 쓰고 그 자체가 계속 반복 학습에 어떤 효과가 나더라고요. 알고 있는 사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네, 한번 여백에다 쭉 한번 써보시면서 복습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맞습니다. 진행을. 네. 아, 어쨌든 한국사든 커뮤니든 무한반복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저 공무원 저 시험이라고 하는 게 깊숙한 어떤 그 지식보다는 짧은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반복 학습에 따른 어떤 기능 함양을 하는 어떤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첫째도 반복, 둘째도 반복, 뭐 셋째도 반복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도 뭐 같은 결국엔 생각입니다. 저도 예, 그 공무원 네, 시험 준비는 정말 반복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너무 깊게 이거 어떤 학문을 하는 게 아닌데 커밀도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답변도 드리고 하다 보면 이게 불필요한 가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너무 깊이 막 이렇게 분석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수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이제 한 번 더 공부를 하니까 이제 더 꼼꼼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네, 네, 너무 꼼꼼히 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게 이제 독이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전한길 그 교수님 교재 중에 네, 계리직하고 좀 관련성이 적다든가 출제가 나오지 않는 내용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과감히 이제 그 패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어느 정도 해독된 상태에서 기출 문제에 대한 파악은 돼야지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제 기억에 한 세 번 정도 이제 교재를 이제 통독을 하고 나서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네.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말씀이 이게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그 회독을 보통 한 3회독 정도 한 이후에 이제 기출 파악 들어가면서 뭔가 이제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국사도 아마 이제 비슷한 그런 모양이네요. 네. 전한길 그리고 이제 강사님 왜 그 강의 저는 네. 이제 강의 듣는 게 취미다 보니까 이분저분 아, 강의를 듣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이제 억양도 좀 강하시고 또 네. 때로는 이제 또 이제 뭐 욕도 하시잖아요. 뭐? 이게 저는 그게 이제 되게 속 시원하고 재미있게 보는데 여성분들은 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네. 있으신데 연령층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게 혹시 거북하게 들리시지는 않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그걸 부분을 이해를 하니까 네. 아, 그게 뭐 거부감이나 이제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역시 한국사는 또 이제 불멸의 일타는 역시 전한길 강사님이구나. 우리 합격자분들도 보면은 그 가장 많은 분들이 또 보셨더라고요. 장점 중에 하나가 출제 어떤 경향에 맞춰서 그런 그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강의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 암기하는 요령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네. 그걸 알려주시는 부분도 많았어요. 음, 그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일타를 유지하시면서 분석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런 것들이 그랬죠. 아무래도 강에 녹아 있을 거기 때문에 예, 네. 뭐 당연히 뭐 한국사는 뭐 그렇네요. 커밀 공부하실 땐 또 많이 아무래도 좀 힘드셨죠? 이 커밀이란 과목이 재미있는 과목도 네. 아니고 많이 힘드셨을 것 아,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컴퓨터 부품 사서 이제 제가 조립도 했었고, 아, 윈도우즈도 뭐 수십 번 설치했다 지웠다 뭐 포맷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용어도 기본적인 걸 알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 조금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건방진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근데 강의를 제가 사실 우리 저 유 선생님 거 선택하기 전에 다 다시 들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완전 생각한 거 틀리게 너무 이 두렵고 좀 하더라고요. 만만치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처럼 이제 전산직이라든가 전산학과 출신이 아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너무도 우리 그유 선생님 강의가 좋았어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초보자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초보자들한테도 이제 딱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이제 딱 한 번씩 딱 듣자마자 제가 우리 선생님 강의를 이제 바로 수강을 한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커밀이라는 과목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시작해 보면 내용 자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전혀 어, 이상한 것들이 네, 막 공부하게 되니까 이제 좀 당황들을 하시죠. 너무 생각한 것보다 내용도 이제 깊숙하게 네. 들어가고 네. 양도 많고 네. 역시 이게 제일 걸림돌이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도 어, 다른 강사님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선택 잘했구나. 지금 우리 선생님하고 통화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전 듣기 민망하고 부끄러워서요.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네. 요번 혹시 우금 점수 기억나세요? 우금은 제가 95점 그러면 받았습니다. 하나 틀리신 건가요? 우금. 네. 아우. 하나도 네. 이제 같이 이제 공부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근데 시험 끝나고 이제 만났는데, 이게 답이야. 그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은 제가 그걸 틀렸어요. 음. 알고도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금은 거의 아셨는데 한 문제를 틀리시면은 네. 거의 뭐 완벽하게 공부를 하신 거네요?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겠죠. 뭐 제가 아는 게 아, 위주로 나와서. 그 시험 공고 나면 자료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조금씩 미리 하셨나요? 아니면 이제 발표 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스타트를 하셨나요? 그전엔 전혀 안 했고요. 네. 어, 그게 이제 교재 발표하고 나서부터 네.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벅차지는 않으셨나요? 그때 그 발표 나고 몇 개월 기간이 안 남잖아요. 그 전에 그러면 컴이라고 한국사가 어느 정도는 학습이 되어 있으신 상태라 조금 수월하셨나요? 한국사는 이제 한 두 달 정도 이제 먼저 시작을 했지만, 네. 양은 워낙 많았었고, 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사실 이제 커밀인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네. 선택은 너무 잘했다. 이 커밀에 대한 두려움이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네. 위안이라고 할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금은 조금 걱정스러운 건 있었지만 네. 어쨌든 커밀을 정복하고 나면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전체적인 뭐 한 7개월 정도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일정이라 할까 이제 그렇게 제가 짰었습니다. 네. 아, 미리 그렇게 전략을 짜셨군요. 네, 그렇게.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우금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당연히 많았었고, 네. 네. 그래도 계속 강의는 이제 끝까지 들었습니다. 네. 강의를 한번 끝까지 듣고 나니까 이제 뭐 한국사나 이제 커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네. 시간을 덜 투자해도 적게 투자해도 아. 정복은 가능할 수 아. 가능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분량이 아무래도 이제 물론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한번 네, 돌리고 나서 보니까 아, 요거보다는 조금 이제 덜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네, 하셨군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우금은 그렇게 해서 무한 반복으로 그냥 암기하는 형태로 강의 한번 수강하시고 교재 중심으로 계속 반복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나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금도 이제 강의 한번 끝까지 듣고 그다음에 네, 교재는 제가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고 네, 출제 경향 익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 반복할 때는 출제 경향에 맞춰서 중요한 부분들 많이 위주로 했고요. 또 중요한 음, 부분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국내 우편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국내 우편은 아주 세세하게 이제 다 자세히 공부를 했고 네. 보험하고 예금 상품은 따로 만들었어요. 아, 따로 예, 정리를 하셨다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과감하게 담보에 대한 건 제가 안 보고 네. 각 보험 상품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 내용들 그것만 제가 따로 발췌해가지고 요약도 만들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상당히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셨네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게 맞다고 봐요. 어느 과목이든 일단 어느 네, 정도 기본적인 거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뭐가 출제되는지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런 이후에 다시 이제 이론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니까 모든 과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주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실 줄 아시는 그런 그 방법으로 아마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우금 혹시 강의는 그러면 고민석 강사님 강의 들으셨나요? 아니면 네, 어, 예, 고민석 저 교수님 거 들었습니다. 요번에 그 합격자분들 이야기로는 고민석 교수님 막판에 그 문제인가 그게 엄청 좋았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그 문제 자체를 세세하게 출제를 하셔서 네, 교재로서 자기가 이제 놓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완벽하게 정복하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를 풀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 자기가 놓쳤다든가 좀 자신이 없었던 부분들까지도 맞아요. 예, 예. 익혀지는 그 단계가 됐었던 거죠. 그 합격자분들이 다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구멍 났던 부분들을 문제에서 이렇게 다 채워주셔가지고 네, 그 네. 문제 풀고 하신 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다들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합격자분들은 저보다도 오히려 고민석 강사님 그 칭찬하는 후기들도 더 많고 또 저번에 그 면접 특강 때도 보니까 고민석 강사님 인기가 인기 엄청나시더라고요. 많았었죠. 그러니까요. 저 나갈 때는 별 박수 없었는데 중간에 이제 고민석 강사님 그 딱 소개해드리니까 어유 막 박수소리 너무 커서 제가 살짝 삐졌었거든요. 고민석 교수님 어렵게 모셨는데 그래도 또 이게 네, 좋아들 하시는 거 보니까 보람을 많이 또 네. 느꼈습니다. 또. 왜냐면 우금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점수를 네, 많이 따야 되기 때문에 네, 세세하게 네, 구멍들을 이제 다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 컴퓨터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그 심화학습까지 들을 때도 사실 윤곽이 안 잡혔었어요. 제가 네, 우금이나 한국사는 뭐 하면은 딱딱 나와가지고 모든 게 제 그 머릿속에 이렇게 딱 필름 돌아가시 음, 돌아갔었거든요. 음, 커밀은 알고는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는 있는데 네, 제가 강의하는 식으로 누구한테 설명해 줄 만큼의 어떤 단계를 이루질 못했었어요. 아, 네, 그게 이제 한 70점 저는 나왔었던 거거든요. 기출문제가. 네, 그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나왔어도. 아, 근데 선생님이 이제 풀어주시는 그 기출문제 그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확실하게 이 감이 오더라고요. 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출 문제가. 저도 그래서 그 기출문제, 지금도 학습 네, 방법 안내를 할 때 너무 그 정규 이론하고 심화학습 막 계속 복습하려고 집착하지 말고 네, 빠르게 그냥 보신 다음에 기출로 빨리 넘어가시라. 그래서 네, 기출을 한 두 번 정도 돌려보시고 그러면 네, 이제 전체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뭐 이런 출제되는 내용이 뭔지를 아시게 되니까 그리고 네, 나서 다시 이제 이론을 정리하는 쪽으로 공부하시라고 저도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또 선생님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네, 이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네, 이건 그렇죠. 제가 이 커뮤니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꼭 기출 문제까지는 무조건 무슨 있어도 풀어봐야 된다고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유쾌한 종교 이론 듣고 상쾌한 단기 심화 들으면서 그걸 너무 꼼꼼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너무 느려져 버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단계에서 포기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빨리 그걸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해 안 돼도 기출 해설 강좌로 들어가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시라고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딱 그 네, 지금 선생님도 그대로 지금 방법을 알려주셔서 네,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방법이 가장 컴퓨터 네. 일반 정복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역시 합격은 그냥 합격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역시 노하우나 전략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그걸 제가 잡은 거죠. 아유,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고요. 네, 그럼 이제 연수원 지금 첫 주 한 주 지나간 거죠? 네, 예, 네, 저번에 일기 합격자분들 만나뵈러 갈 때 날짜를 딱 잘 정한 게 마지막 주 저희가 목요일 날 뵀는데요. 그 전날이 뭐 시험이 그 연수원에서 있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시험 끝나고 딱 봐서 네, 또 편하게 봤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네, 요번에도 마지막 주 그때 시험 그 다음 날로 정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제가 또 가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까지 생각해 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는 일기 때도 가서 이제 좀 합격자분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시험 보시기 전까지는 제가 그 에너지를 좀 드렸다면 네, 이제는 합격하신 분들의 에너지를 제가 받으러 가는 겁니다. 네, 가서 제가 막 기를 빼쓰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기서 이제 네, 기를 받아야 네, 또 1년 동안 또 다음 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제가 기를 쏟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의 기를 받으려고 네, 1기 네. 때 반 채웠으니까 요번 2기 때 또 가서 또 우리 합격자분들 즐거운 시간 갖고 또 뭐 우리 단체 사진도 안 찍었고요. 사진은 전부 개별적으로 다 찍어 가셨고 저희가 무슨 뭐 네. 홍보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하고 이렇게 셋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예, 네, 가서 뵙고 정말로 이렇게 편하게 대화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때 네. 많이들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마 많이 갈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10명 정도씩 한 조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주변에. 네, 그랬더니 보통 반 이상이 이 선생님 수강한 네, 수강생이고 네. 실제 수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알더라고요. 이게 저 자꾸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민망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한 말씀 좀 힘내시라고 좀 부탁 좀 네.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계획 준비할 때 무슨 카페도 있고 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뭐 30대인데 40 초반이 이런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그 글들을 많이 봤는데 그 볼 때마다 저는 그 나이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근데 공무원 시험은 절박한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그 상태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느냐. 뭐 쉽고 편한 상태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끝까지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변치 않는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 실행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합격은 쟁취하시지 않을까. 얼마만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갖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뭐 30대, 40대, 한 50대이신 분들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절대로 뭐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하는 만큼 얻어지니까 끝까지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끈기를 갖고 하신다고 하면 다음에는 합격의 어떤 그 영광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자, 이번 시간은 유수가 직접 답변합니다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절대 많이 가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내식 관련된 유명 커뮤니티들, 뭐 대표적으로 우주모아 같은 이러한 카페 절대 자주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했죠. 자, 카페 죽돌이 죽순이가 되면 불합격의 지름길이다라고 제가 OT 강좌부터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거나 이러한 카페나 SNS 상에서 어떠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루머들이 돌고 또는 아시다시피 여러 사이트들의 알바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러한 이슈가 되는 어떠한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는 유수가 직접 답변합니다 코너입니다. 자, 우주모 카페 한번 오랜만에 여러분들은 안 들어가시겠죠, 그죠? 자,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좀 보여드릴까요? 최근에 이러한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 코너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알바라고 제가 한번 글로 검색을 해보면 2018년 12월 17일 날 람다님께서 자, 여기는 이응시 이것도 참 재밌는 건데 이렇게 최근에 강좌명이나 강사명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자음만 써서 이렇게 하는 이 부분들 아마 카페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시작된 게 알바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알바들이 강좌 홍보할 때 대놓고 홍보하면 조금 그래 보이니까 가끔 이제 자음만 써가지고 저 강좌가 뭘까 생각하게 만들어서 검색을 해보게 만드는 이러한 전략으로 이걸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따라하고 하면서 강사명이나 어떠한 그 이름을 쓰면 안 되나? 전에는 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자음을 쓰는 걸로 바뀌었어요. 아주 웃긴 이것도 알바가 만든 아주 이상한 전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유상통을 말하는 거죠. 자, 유상통 알바가 많은 거죠?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인간 검색 중인데 유상통 찬양 글이 너무 많아서 판단이 안 서네요. 거의 알바라고 보면 되겠죠? 라는 질문을 주셨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다행히도 유상통은 알바 쓰지 않는 거 알바 아닐 거다. 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답변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유상통 OT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 코너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로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유수가 직접 답변합니다라고 하는 코너를 만든 이유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억울한 어떠한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막 저도 키보드로 막 손이 나도 모르게 막 가요. 가다가도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똑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싶어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 정말 굴뚝같이 저건 아닌데 이런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러한 글들에는 일부 사이트들의 알바들의 어떠한 그 모함글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거를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겠다. 그렇다라고 해서 수험생인 척하고 똑같이 글 쓰면 저도 똑같은 게 돼버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거짓말한 게 돼버리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유수가 직접 답변합니다라고 하는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뭐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질문들 또는 뭐 이상한 루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앞으로 드리게 될 거예요.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을 걸고 어떤 우주모나 기타 게리직 관련된 카페나 이런 곳에서 마치 수험생인 양 단 하나의 글도 저희는 남기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람다님이 지금 올리신 이 질문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우주모에서 워낙 많은 유상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워낙 많은 글들이 올라오죠. 뭐 공동구매 모집글도 올라오고 뭐 강의에 대한 질문, 뭐 강의 어떤가요? 뭐 평가도 올라오고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중간에는 보다 보면 정말 막 너무 이렇게 좋게 글을 써주셔서 진짜 이거 누가 보면 알바로 생각하겠다. 제가 생각해도 막 그럴 정도로. 물론 저는 감사하죠.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켜보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유상통도 알바를 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리직과 관련된 이런 우주모 카페에서 수험생인 양 하면서 단 하나의 글도 어떠한 글도 남기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적어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한 절대 그러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제 이름을 걸고 유수란 이름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름 20년 동안 이 온라인 강좌를 해오면서 지킬 것을 지키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인강업체들 무슨 이 알바들 가지고 이렇게 막 진흙탕 싸움 만들고, 그리고 또 뭐 그 영원 프리패스다라고 하는 막 허위 그런 모집 광고글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제가 똑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뭐를 말씀드려야 믿어주실까요? 제 이름을 걸고도 말씀드렸는데도 그래도 안 믿어주시. 뭐 제 딸아이의 이름을 걸까요? 유치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지금까지 단 하나의 글도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만들었어요. 가끔 저희 직원들 메신저로 저도 이렇게 우준모 글 보다 보면은 깜짝 놀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면 메신저로 제가 전체 직원들에게 메신저 날립니다. 혹시라도 우준모에 글 썼느냐. 참 이게 우스운 거예요. 그죠? 제가 직원들에게 그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의 글이라도 만약에 우준모에 남긴다면 결국 제가 거짓말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무조건 퇴사 조치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다행히도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도 단 하나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확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요게 저희 유상통에서 열심히 한국사 새로 이제 우리 오신 배준환 강사님과 저희와의 이 계약서입니다. 두 개의 계약서가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 콘텐츠 제휴계약서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계약서를 거의 그대로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속 합의서라고 하는 합의서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서로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표준계약서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 이 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뭐 전체 계약서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자, 이제 다른 곳에는 없는 특이한 조항이 저희들은 있어요. 보시다시피, 자, 디지털 콘텐츠 제휴 계약서 제14조에 의거 SNS나 온라인 카페 등에서 임의의 홍보 활동을 하지 않는다. 다만 갑과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다. 자, 아마 온라인 강좌 업체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유일할 거예요. 자,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고민석 강사님이나 또는 배준환 선생님이나 제가 계약 당시에도 누차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수험생인 척하면서 혹시라도 지원을 안 한다라고 해도 또 강사님들이 또 그렇게 본인 강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노파심에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계약 조항에까지 넣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할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준환 강사님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유상통에 오셨고 했으면은 뭐 카페 같은데 막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막 도배하잖아요. 무슨 뭐가 대세인 양 막 도배하고, 그래서 홍보해주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수강생들 많이 모아주고 그래야 될 텐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준모에 가서 배준환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글이 나오는지. 뭐 배준환 선생님 강의 듣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뭐 해서 다행히 좋은 최근에 수강생분들이 여기 이제 뭐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빠른 까치님 아마 이거 보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라니님도 계시고, 뭐 완전 추천해요 캠진이님, 뭐 이런 글들 봤을 때 얼핏 보면은 뭐 진짜 알바가 쓴 글 같잖아요. 뭐 완전 추천해요, 한국사 좋아하고 오래 공유한 일인인데 제가 봤던 문제집 중에서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진짜 알바가 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글 쓰지 않았어요. 아마 이 글 쓰신 캠진이님, 아마 이거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희가 만약에 정말 이런 알바 활동을 했다면 배준환 강사님 지금 강의 시작하신 지 뭐 언제 됐는데 우준모에서 배준환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6개 글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도배를 했겠죠, 도배를. 아마 수십 페이지 나올 거예요. 배준환 강의 어떤가요? 질문 올리고 밑에 댓글로 딸바로 배준환 쿨한국사 대박이에요. 막 배대지 선생님 짱이에요. 너무 재밌고요. 공복 상태에서 강의해 주시는 거 보면 막 눈물이 나요. 막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돼지잖아요. 돼지. 배를 보면은 뭐 거의 뭐 고기 뷔페 갔다 온 사람인데 공복 상태예요. 자,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공복 상태로 오거든요. 고기 뷔페 갔다 온 거 같죠, 배가. 근데 공복이에요. 실물은 더 돼지 같죠? 돼지갈비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돼지갈비 너무 좋아. 통닭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그죠? 맞죠? 아마 수십 페이지 나올 거야, 아마. 근데 제가 분명히 배준환 강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일타가 되면 뭐 할 거냐. 강사 오래 하실 거고 정말 일타가 되시고 싶으시면 실력으로 일타가 되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거는
내부적으로 제가 저희 강의실 안에 질문 답변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배준환 선생님의 그 에너지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셨구나. 그래서 아주 좋은 반응을 최근에 얻고 있어서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진정한 실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다가가고 그것으로 수험생에게 평가받고 그게 진짜 일타지. 이게 사이트에서 막 포장하고 막 알바글로 막 그냥 엄청난 강의인 것처럼 홍보하고 이래서 일타가 돼서 뭐 하겠습니까? 제 소신이에요.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강사라고 하는 한 길 외길 인생 걸어온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강사님께서 좀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러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주시는 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만들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떤 알바들이 모함글 올리면 저건 정말 너무한다 싶을 때도 너무 많고 막 정말 댓글 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죠. 그래서 이러다간 정말 화병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코너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글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도 절대 수험생인 양 댓글 알바 활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준모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글들 또는 이제 학습 질문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글들 중에 하나가 바로 회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도대체 커밀 몇 회독을 해야 그 커밀이 쉬워질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답변 드리죠.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10회독을 하시든 20회독을 하시든 많이 회독을 거듭할수록 합격에 가까워진다. 여러분들 조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커밀 공부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1회독을 할 때부터 꼼꼼히 완전 정복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대들면 커밀은 낭패 봅니다. 무조건 빠른 속도로 진행하시고 잊혀지는 거에 대해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빠른 속도로 1회독 끝나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배트맨하고 로빈밖에 생각이 안 나요. 뒤지게 맞았다고 뭐 그런 거. 그런 거밖에 안 떠올라요. 괜찮아요. 강의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1회독이 어려워요. 안 남아도 됩니다. 2회독 상쾌한 단기심화로 바로 넘어가셔서 또 빠르게 들으세요. 당연히 기억 안 납니다. 3회독을 했는데도 아직도 기출문제 안 풀려요. 당연하죠. 3회독으로 기출문제 수준 다 풀리면 뭐 게리지기 어렵겠어요? 그러면 다 합격하는 거지? 커밀을 누가 어렵겠다 그러겠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진짜 공부는 통쾌한 기출해설 강좌까지 모두 끝내놓고 그럼 이제 강좌는 빠르게 끝난 거예요. 강의 듣는 걸로 난 공부 되게 열심히 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기본기는 다졌으니까 그때부터 교재를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무한반복 10회독이 된 여러분들 저희 합격수기에 가끔 합격자분들 올려주신 글들 보세요. 사진 같은 거 보면 교재 보세요. 걸레가 될 정도로 10회독 이상 하셨다는 분들 많잖아요. 회독을 많이 빠르게 반복할수록 합격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 명심하시고 당연히 3회독, 4회독 했어도 문제 안 풀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재 중심으로 여러분들만의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 하나하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따라서 몇 회독이냐 이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에 교재 중심으로 무한반복하시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점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몇 회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빨리 강의 들으시고 무한반복하시라는 거 여러분들께 조언드립니다. 자, 최근에는 이러한 정도의 아마 이슈가 가장 우준모에서 글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직접 답변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저희가 첫 번 준비했던 유파발 시즌2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이제 모든 코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저희 이제 유상통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어요. 좀 낯설기도 하실 겁니다. 이전 홈페이지 구조와는 좀 다르고 메뉴 위치가 좀씩 바뀌고 했기 때문에 적응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뭐 때로는 이전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오픈이 됐지만 이제 곧 그 내강의실. 자, 이전엔 플레이 유상통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강의를 수강하셨는데 그냥 일반 사이트와 똑같이 내강의실이라고 하는 메뉴를 만들었고 이 내강의실 버전 2를 벌써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버전 2에서는 다양한 여러분들 기능들 탑재해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탑재하고 있고 자, 앞으로 이제 곧 여러분들과 생중계 강좌로 유튜브 무료 강좌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또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곧 여러분들과 이제 생중계를 통해서
통해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또 드리게 될 거예요. 다양한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하는 유상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유파발 시즌2 첫 번째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파발 시간에는 더 다양한 내용으로 다양한 정보로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합격자 분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간절함의 차이다. 간절함의 차이다. 근데 저는 사실 거기 하나 정도 더 더하고 싶어요. 지금 이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 어느 누구 하나 간절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간절함만으로 다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간절함에 여러분들 긍정적 생각,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열정, 자, 이것이 합쳐진다면 분명히 계리직 시험 좋은 결과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유파발 인사드릴 그 순간까지 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유파발 시간에 또 웃는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네. 제가 그 에듀원 그 홈페이지 그 자료실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금에서 그 우체국 상품 정리하신 보험하고 거. 예금에 대한 거, 네. 나름대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요. 지금 유파발 요거 보시는 분들은 유상통 홈페이지에서 이야기마당에 보시면 학습 자료 네. 공유로 가시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올려주신 소중한 자료가 있으니까 우금 공부하실 때 이거 힘들게 정리해서 또 올려주신 거니까 또 많은 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용기 갖고 또 공부하시는 거에 어떤 도움이라도 됐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유수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강의하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제 열정이라든가 어떤 이 기본적을 느끼잖아요. 근데 뭐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드리고 싶어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저 합격자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이게 저희 이제 유상통 이제 수기 같은 것들도 보면 이렇게 사실 이렇게 실명 공개되면서 수기 이렇게 써주신다는 게 참 그게 쉽지 않은 건데도 그래도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주신다고 이렇게 다들 해주시고 하는 거라 제가 굉장히 네.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 감사한 거에 보답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이제 좀 기를 받아오려고 만나 뵈러 네. 갈 거니까 그때 선생님 한번 또 반갑게 우리 저 뵙고요. 네.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이제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또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